여러분 최근에 제 친구가 요런 톡을 하나 보내줬어요. AI 대본 반대하고 미국에 있는 작가분들이 파업을 벌써 보름째 하고 있는 겁니다. 장기화 조짐이 된다고 해서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야 이게 뭔 일이지? 하고선 내용을 좀 읽어보고 아 이거 이렇게 한번 좀 이야기를 풀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좀 과거로 돌아가 보면 이 사진의 아버지 루이 다게르라는 분이거든요. 요 분이 아는 분 계셨나요? 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굉장히 이제 근엄하게 앉아 계시는데 이 루이 다게르라는 분은 화가이기도 하면서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가이시기도 하고 다양한 개발자를 하셨던 과학자 같은 분이기도 해요. 정말 예전에 있었던 분들, 뭐 위인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런 분들은 정말 다재다능하셨던 것 같아요. 이 뭐 예술, 기술, 뭐 이런 걸 다 넘나드는 분들이었던 것 같은데 이분이 실제로 그렸던 그림은 요런 거입니다. 홀리루드 예배당 유적이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그리고 몽마르트 언덕에서 바라본 파리. 대단한 작품이죠. 이분은 유화를 그렸던 분입니다. 유화. 여러분 오일 페인팅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유화 기법을 사용하셨던 화가분이신데 이분이 근데 어떻게 사진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분이 그 사진 기술을 점점 고도화시키면서 이제 정부에서 특허 공인을 해주는 그런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이분이 제안한 방식이 굉장히 놀랄 만한 정확성 그리고 실용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뭔가를 찍는 순간을 찍는 거에서 그냥 그치는 개념이 아니라 그 현재 그림을 정확하게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고고학 그리고 미술 분야 당연하겠죠. 그리고 제반한 과학 분야 여기까지도 엄청난 발전을 줄 것이다라고 해서 당시 프랑스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사진을 본격적으로 인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프랑스에서 굉장히 빠르게 이걸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게 오픈 AI가 가장 먼저 챗GPT를 발표한 거랑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랑스 정부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빠르게 사진수를 도입하고 이 사진을 좀 더 리딩해 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을 잘 만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당시 역시 유명한 화가였던 폴 들라로슈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부로 회화는 죽었다. 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음, 우리도 그 지금까지 챗 GPT, AI 들으면서 당연히 반대파 이런 것들한테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죠. 근데 잠깐 이 폴 들라루슈라고 하는 우리 화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가면 요분 여러분 딱 생김새 보면 누구 떠오르는 분 계시지 않으세요? 저는 이제 보고 나서 나폴레옹 황제가 떠올랐어요. 굉장히 닮았죠. 진짜 많이 닮았는데 이 폴 들라로슈는 1797년부터 1800년도 정도까지 이제 활동했던 화가분이세요. 이분은 이제 영국이랑 프랑스 같은 곳 이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활동을 했던 분이고 이분은 굉장히 재밌는 게 이런 황제, 그다음에 왕비, 뭐 정치인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역사적으로 중심이 되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을 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인물들을 주제로 해가지고 이분들을 조명하는 그런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데 이분을 그래서 실용적인 사실주의 화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포인트가 되는 게 이 카메라라는 게 바로 이 사실, 현재 있는 거를 그대로 그려내는 기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다양한 이런 자기만의 화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폴 들라로슈는 더욱더 사진기의 등장에 대해서 좀 거부 반응을 보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분의 작품을 여러분이 실제로 보시면 알게 될 텐데요. 짠, 요겁니다, 여러분. 우선 오른쪽 이게 화질이 살짝 안 좋네요. 이게 퐁텐블로에서 퇴위하는 나폴레옹 황제의 모습인데요. 약간 여러분한테 뿌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지금 와 머리가 많이 빠지셨구나. 나폴레옹 황제도 이제 전성기의 머리는 아니시네요. 근데 굉장히 여러분 딱 이게 보면 어떤 느낌 드세요? 축 늘어지고 뭔가 기운 빠지고 이런 느낌들이 들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 있는 뭐 부츠라든지 이런 옷감 같은 거의 표현도 굉장히 고퀄리티로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화질이 좀 구려서 그런데 이거 한번 옆에 있는 거 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레이디 제인 그레이의 처형이라고 해가지고 이 작품 보시면
그냥 딱 보면 이거 그림 맞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딱 중간에 있는 이 레이디 제인의 얼굴, 이 코, 입술, 이 모양을 보시면 너무 사실적이고 이 드레스 특히 아랫부분에 주름진 거 보세요, 여러분. 그냥 이거는 이게 그린 게 아니라 진짜죠. 이게 진짜 그 느낌이고 여기 주교분 이렇게 옷 보면은 약간 이렇게 털 들어가 있는 이 느낌, 정말 이 사람 움직이는 느낌에다가 뭐 여기 뒤쪽에 계시는 분, 이 성직자분의 옷 이런 벨벳 부분의 결 같은 것도 이렇게 보시면은 진짜 같이 그려놨어요. 이 묘사를 얼마나 치밀하게 했는지 그 빛이 들어가 있는 것들과 그 반사되지 않는 것 이런 모든 느낌이 저같이 그냥 미술 문외한인 사람이 봐도 와 이거 사진인데? 이렇게 느낄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근데 여기서 단순히 순간을 찍는 거에 멈추지 않고 이 개별 캐릭터들 있잖아요. 이분들의 뭔가 안쓰러우면서도 집행을 해야 되는 사람의 표정이라든지 하녀인가요? 이분의 굉장히 안쓰러운 모습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감정과 사실을 모두 담은 그런 느낌. 그런 걸로 뭔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냥 사진으로 찍혔을 때 이런 애절한 느낌이 들까? 라는 좀 물음표가 있긴 합니다. 이런 분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강력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뭐 최근에도 그 미드저니로 만들어진 거 가지고 이거는 예술가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이것보다는 오히려 점잖은 멘트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등장한 기술은 여러분 계속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이 다게르타입의 카메라 요런 식으로 예전에는 이제 카메라를 찍었나 보네요. 요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처음 찍은 사진인데요. 무려 8시간 정도가 걸렸던 작품이긴 하지만 도시를 어쨌든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해주네요. 그런데 얘가 더 놀라운 건 요거를 이제 이분이 한 거를 카메라 옵스큐스 기술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화가분들이 밑그림을 그리는데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지금도 우리가 포토샵 같은 툴들, 뭐 AI 작곡하는 툴들, 뭐 이런 모든 거 우리 마이크라든지 카메라 이런 게 우리의 활동을 보조해주는 도구잖아요. 똑같죠. 이분들도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이 풍경을 여기다 종이를 대고 그대로 일단 그려서 밑그림을 세팅하고 여기에 이제 화가분들의 생각 같은 거를 올려서 더 업그레이드를 하셨겠죠. 그래서 자기만의 화풍을 만들거나 기법을 만들어내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분명히 이분이 작업하는 전체 시간이 있었을 텐데 여기서 밑그림을 세팅하는 시간이 이 정도였다고 하면 뭐 여기서는 생각을 하는 시간, 보정하는 시간이 있었겠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진짜 뭐 요 정도로 단축이 됐겠죠. 그래서 거의 뭐 요거는 짧은 시간, 그냥 이렇게 짧게 밑그림 그리는 시간이고 나머지는 좀 더 고도화를 하는데 고민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과거의 사진 케이스를 이야기해 봤는데 조금 더 시대를 땡겨오고 이번엔 국내로 한번 와볼게요. 이 서의호라고 하는 포스텍 명예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2019년도 이때는 키워드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한참 이제 돌아다니고 있던 시점이었고 역시 이때도 러다이트 운동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40년 전에 대학원 졸업하고 건설회사 취직했을 때의 이야기를 풀어주시거든요. 그때가 이제 1979년쯤인데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기획관리실에 계셨는데 갑자기 그 직원분들이 엄청 이제 몰려왔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월급 봉투에 영원으로 찍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문제 심각한 거 맞죠? 심각한 거 맞죠? 근데 알고 보니까 전산화 과정에 오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 건설 회사도 컴퓨터를 막 도입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던 시점이었겠죠. 그래서 초기에는 오류가 당연히 많았죠. 지금 뭐 당연히 챗GPT가 가지고 있는 실시간 데이터가 안 된다든지 할루시네이션 같은 환각 효과 이런 것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당시 컴퓨터의 등장이 그때 이제 일을 하고 있었던 많은 분들, 뭐 사무직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한테 굉장히 두려움이었죠. 왜냐면 일자리 뺏기는 거 아니냐, 기계한테. 그러니까 똑같은 일들이 역시 계속 발생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들 몰려가가지고 이거 컴퓨터 부셔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건 생존에 관련된 문제인 거고요. 그리고 이 일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맨 처음에 살짝 보여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미국 헐리우드에서 작가분들이 이렇게
AI 대본 가지고 파업을 보름째 하고 있는 거, 이거는 이게 그냥 자주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래요,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발생한 일이었고요. MBC나 ABC, CBS 이런 데 뭐 더 투나잇 쇼, 뭐 지미 키미 라이브, 더 레이트 쇼 같은, 저는 잘 모르는데 심야 토크쇼 재밌는 것들이 엄청 많나 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번 방송을 못 하고 다 재방송하기로 하고 완전히 올스톱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할리우드 작가분들은 이게 작가 업무 같은 거, 그리고 임금 하락되고, 이거 AI 악용 너무 많다, 부당 거래도 많다, 이거 완전 시장 다 흐트러 버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 소설가분들도 역시 이런 거에 대한 위협을 당연히 작가분들이 느끼고 계시고요. 한편으로 이 음저협에서는 AI 저작물 학습 무제한 허용 관련된 저작법권 개정안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음악 얼마 전에 그거 보셨잖아요. 드레이크랑 위켄드, 그리고 그라임스 사례 같은 것들 보셨을 텐데, 그것처럼 이게 이제 악용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시죠. 그리고 실제로 이 AI라는 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술에 등장하면 아까 사진부터 컴퓨터처럼 기술은 사실 미친 듯이 발전을 해버리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게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 이런 역사는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러다이트 운동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을 하긴 했고 여러분도 뉘앙스는 아셨을 텐데 도대체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러다이트 운동의 모습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건데요. 요거는 방직 공장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는 기계를 부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러다이트 운동이 뭐냐면요. 1800년대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일어났던 기계 파괴 운동입니다. 기계 파괴 운동. 방직기의 등장이 노동자의 일거리를 죽인다는 생각, 이게 두려움이죠, 여러분. 이 두려움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그럼 여기서 이 러다이트 운동의 흐름, 그리고 의의를 시점별로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딱 보시면 현대랑 비교하기 너무 좋거든요. 이 시작이 뭐였냐면요. 사실 노동자분들의 뭔가 이 페이라든지 삶의 질이 악화되지 않았으면 애초에 발생 안 했겠죠. 빈부격차와 실업, 이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기계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생산성이 엄청나게 올라갔죠, 여러분. 막 대량 생산이 되니까요. 그런데 결국 이거를 자본가들이 부를 축적하고 재분배되는 게 굉장히 낮았던 거죠. 노동자들은 사실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넘쳐 있으니 당시 자본가들은 더 싼 값으로 자기들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투자한 기계에 대한 비용을 빨리 뽑는 방법을 노렸겠죠. 자연스러운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에 비해 너무 노동자분들이 살 수 없을 정도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경제가 불황 오게 되고요. 임금은 당연히 떨어졌죠. 그리고 고용이 감소가 되고 실업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일자리, 기계로 인한 일자리가 있다곤 하지만 실제로 예전에 있었던 일자리에 비해서 당연히 고용 감소 폭이 어마어마했을 거고, 그런 기술을 익히지 못한 사람들의 실업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났겠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빡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말 그대로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말은 기계로 인해 계속 고통받느니 차라리 부숴버리는 게 낫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망치를 들고 다들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당연히 대부분이 노동자이잖아요. 이들이 지지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 시점이 나폴레옹 전쟁 이후 어떻게 보면 경제 불황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던 시점이기도 했기 때문이고요. 뭐 대중뿐만 아니라 당시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작가, 문호들 이런 분들도 지지를 하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돼 버리니까 소수였던 자본가들은 굉장히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이 자본가들 곁에는 항상 정부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또 물론 무작정 노동자들을 싫어한다는 개념은 아니지만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 이 산업이 발전하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적절하게 타협을 해줬어야 됐는데 초기에는 강경 탄압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군대 같은 것들을 좀 동원을 해서 사람들을 했고, 그것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 러다이트 운동 자체는 약화됐지만 노동자분들은 결국 지금 상처를 입었죠. 마음속에 어마어마한 상처를 입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요것 때문이라고
이런 생산성 향상이 결국 정부가 이런 탄압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계속적인 앙금이나 어쨌든 이런 싸움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의 조건부 노조를 설립하거나 또 단체 교섭권을 인정하는 등 이 노동 그 권익을 조금 그거에 대한 인식을 자본가들이나 정부한테 주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거대한 이 흐름, 기술의 흐름의 관점에서는 산업화와 기계화라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을 거부하는 근시안적인 한계였다라고 좀 나쁘게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근데 거시적인 흐름입니다. 우리가 크게 봤을 때. 물론 근데 개인 관점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 흐름 안에서도 그 개개인 노동자분들을 이해하면서 차근차근 발전했으면 좋겠지만 너무 급격하게 발전했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어나간 거죠, 사실은. 그러나 어쨌든 이 최초의 노동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자본가랑 그다음 정부들에게 그런 인식을 준 거죠. 결국은 이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면 이들을 제대로 우리가 위로를 해줄 수 없으면 보상을 해줄 수 없으면 결국은 모든 게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라는 걸 느끼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노동권 보장이나 사회보장 제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확대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는 이제 더 이런 노동 인권 같은 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흐름이 된 것처럼 이렇게 발전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똑같습니다. 지금 보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상황이 이거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특히나 코로나라는 거 이후로 이때는 나폴레옹 전쟁도 있었지만 우리는 일단은 코로나가 있었고 나폴레옹 전쟁 못지않은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죠,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더 그 우리 자원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중국과의 그런 관계 마치 냉전 같은 그런 것들이 현재 우리 그 노동자들 개인들의 삶을 되게 힘들게 만들고 있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기술은 막 등장합니다. 막 AI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뭐 최근에 블록체인 같은 기술들이라든지 메타버스 이거 따라가기 너무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런 기술들 이런 것들은 막 등장하고 있고요. 아니 이런 거 대단한 이름 말고 우리 키오스크만 생각을 해도 지금 60대, 70대 아니 저도요, 여러분. 가가지고 이거 키오스크 좀 누르다 보면 헷갈려요. 그래서 잘 못하는 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기계조차도 어려운 세상인데 지금 이제 이런 거 등장한다고 하니까 러다이트 운동 실제로 우리가 해머까지 들지 않더라도 이런 운동이 발생하기 충분한 시대인 거죠. 근데 우리도 암묵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배워야 된다는 거를. 이게 시대적 흐름이라는 걸. 근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라 이게 지금 1800년대 이야기지만 지금 2023년도에 일어나는 거랑 똑같은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놀랍죠? 여기서 잠깐 좀 어처구니 없을 수도 있는 과거 전망인데요. 이게 자동화 대체 확률 높은 직업, 자동화 대체 확률 낮은 직업 이렇게 해서 예전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자동화 이게 결국은 기계 뭐 AI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때 당시만 해도 화가나 조각가 같은 분들, 뭐 사진사, 오케이, 작가분들, 지휘자, 작곡가 이런 애니메이션 만드는 거 지금 보시면 공예원, 메이크업 아티스트, 지금 여기 밑에 제품 디자이너까지 전부 아티스트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티스트라는 분들을 굉장히 존중하고 멋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자유롭고 저 사람들은.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일반 사람들보다 더욱 창의적으로 뽑아내기 때문에 굉장히 유니크한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들이 자동화 시대에 대체될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AI가 지금 챗 GPT로 구현돼 가지고 보여주는 걸 보니까 미드전이랑 챗 GPT가 얘네들을 다 싹 없앨 수가 있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대체되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이런 전문 기술자분들, 전문직분들이죠. 어떻게 보면 더 오래 살아남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알 수가 없다. 예전의 전망이 이렇게 정말 좀 황당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 그럼 2023년도에 똑같은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해요. 네오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합니다. 네오. 예전에 우리 매트릭스에서 봤던 그 네오를 의미하는 건가? 어쨌든 요렇게 의미를 한다고 하는데 그림 보면 이제 인간화된 기계들이 아이고 자네 수고했네. 근데 옆에 있는 그 인공지능 A 친구보다 자네 실력이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가라고 하는 것 같죠. 그런 그림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요런 아이러니한 그림도 등장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 이 앱은 야기를 한대요. 뭐냐면 외로움이랑 사회적인 뭔가 고민, 갈망 이런 것들을 지금 가져온다. 그래서 기계를 막 부수고 있는 그림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여기 잡스 형님이 여기서 이거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런 캠페인 이미지도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오 러다이트 운동이 보여주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여러분. 이 첨단 과학기술 문명에 반대해서 일단 기술에 반대한다. 이런 기술에. 그리고 우리는 인간성을 해야 된다라는 걸 기치로 지금 내걸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과는 다르게 예전은 임금, 그다음에 현재 노동자들의 개인 상황 그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기술을 없애야 된다라고 했다면 지금은 이런 인간성 회복이라는 기치까지도 같이 가지고선 조금 더 감성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너무 또 감성적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요새 사회가 너무 냉랭해지고 있고 경쟁 중심주의로 가고 있으니까 분명히 필요한 부분일 것 같기도 한데, 과연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또 100년, 200년 뒤에는 과거엔 이런 일도 있었어. 참 근시안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치부할 만한 일인 것인지, 과연 어떻게 발전하는 것이 진정 우리 인류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 이게 우리가 인류라는 것, 그들이 지구에 살고 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구라는 거를 인류가 아닌 기계들이 잘 보살피면서 살아가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인지, 뭐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오늘은 이야기를 좀 여러분이랑 나누고 싶어서 왔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 가지고 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 뿅.